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네요. 주말이 또 시작되네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새벽 내내 FMC 보다가 사람 잡겠어요. 네, 늙어갑니다. 네, 평화의 비둘기. 네, 우리 파열은 평화의 비둘기다.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봤는데 지금 이들의 머릿속에는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그 선거에 대한 담론밖에 없더라.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막 온갖 그 정책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선거에 이겨야 되죠. 근데 미국은 대선이고 우리나라는 총선인데도 이런 차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이제 내일 마이크론 한 발 남았다. 네, 지금 장외시장에서 마이크론 많이 오르는데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어제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 놨는데 삼성전자 5% 넘게 상승한 거 오랜만에 봤고 반대로 SK하이닉스가 많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둘이 상생의 관계이지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캐파가 커지는 문제이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잡아 살고 이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면에서 SK하이닉스가 잘 버텼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다음에 마이크론의 내일 한 발이 정말 중요하다. 네, 삼성전자를 8만전자로까지 올려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선반영되고 심지어는 어제 12명의 이제 계열사 사장이 일반 우리 개미들에게도 두들겨 맞는 그런 주총의 모습을 봤는데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쟤들 정신 못 차리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 번 말하지만 삼성전자가 벼랑에 몰려야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삼성전자가 파괴가 돼야 새로운 것이 나온다. 미래를 먹을 수 있는 물론 아프죠.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흔들리죠. 그러나 핀란드의 케이스를 봐라. 노키아가 망하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우죽순처럼 살아나면서 핀란드의 기업 구조 전체 산업의 생태계를 바꿔놨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뭔가 삼성전자의 위기에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분발하고 일본처럼 가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빨리 좀 과거의 모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 내일이 셀인 메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죠.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셀인 메이가 곧 다가오는데 한 달 반 동안 1분기 실적 발표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2분기, 분기에 대한 모든 환상을 심어줄 때 팔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FOMC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네요. 나쁘진 않은 거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 1.03, 나스닥 1.25, S&P 0.89. 생각보다도 나스닥이 좀 약해요. 한 2% 가까이 올라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강한 장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면 파월 올해 금리 인하한다. 세기를 박았죠.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20일 시장의 불안감을 달래줬다. 이날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면서 금리를 5.2에서 5.5로 동결했지만 일부 우려와 달리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렸다. 우리가 GTC에서 한 방 얻어맞고 우리가 FOMC를 한 방 때릴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3대 지수를 연내 금리 인하 하겠다. 파월은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금리가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 경제가 예상한 것처럼 전개되며 올해 특정 시점에 긴축 정책을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세기를 박은 거죠. 그는 또한 연준이 목표인 2%에 도달할 가능성, 인플레이션이 확신한다고 말을 한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언했습니다. QT 속도 조절이 임박했다. 지금 계속 돈을 지금 풀었던 것을 다시 반대로 걷어들이는데 채권을 가지고 파월 아울러 지금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이른바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도 시사를 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준이 자산 매각 속도를 늦춘 것에 관한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겠다는 거죠. 추가로. 네, 이러면 이게 뭐 좀 많이 선반영된 측면도 있는데 파월은 FOMC 위원들은 대체로 조만간 매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준이 보유 채권 매각 속도를 늦추면 시장의 국공채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시 호재로 해석을 하는 거죠. 또한 그는 인플레이션 하강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역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연준이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다. CPI, PPI, PC 물가지수 등 주요 물가지수들이 1월과 2월 연달아 예상보다 높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파월은 이 같은 흐름은 인플레이션이 직선으로 하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굉장히 감성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2%대 목표를 향해 하락할 것이라고 낙관을 했다. 파월은 지난 2달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과잉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다. 이 부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고용시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용은 탄탄하지만 금리 인하는 예정대로 간다. 파월은 아울러 노동시장이 탄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런 탄탄한 고용이 금리 인하 연기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지만 정치적인 발언이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고 싶네요. 탄탄한 고용이 임금을 끌어올리고 이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는 2차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이 인플레이션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활기를 띈다는 점을 우려해 금리 인하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파월은 못을 박았다. 시장은 안도를 했죠. 점도표 파월 기자회가 모든 것을 다 봐도 안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비둘기적이라고 시장은 평가를 했습니다. 매둘기였죠. 원래 매와 비둘기를 섞어서 이쪽 보여줬다, 배 보여줬다, 등 보여줬다 매둘기였는데 오늘은 비둘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우리가 점도표를 봤는데 뭐 2024년에 이렇게 찍고 25년에 이렇게 찍고 이런 24년을 찍으면은 이렇게 찍었는데 보면은 지난번과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12월에 봐도 4.5에서 4.7에 6명 똑같이 이번에도 표기를 했고 나머지도 전부 똑같이 표기를 하면서 12월과 3월은 큰 변동은 없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안도를 줄 수 있는 시그널로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OMC의 파월의 이게 끝나면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달러 지수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들어왔죠. 103.060. WTI는 1.6% 하락.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가 특히 많이 빠졌는데 4.613인데 7.9bp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0.19bp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2년짜리 단기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금리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발 미국 금리가 4.6, 10년짜리가 4.27로 이 정도로 외우고 삽시다. 얼마 전에 저희 카페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1대1 채팅창에서 지금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런 기본적인 숫자 암기를 안 하시면 아날로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정말 힘들다. 삼성전자 1년에 300조 매출액의 수익 30조가 기본이다. 뭐 50조에 10조다의 SK 이런 기본적인 이걸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이 정도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날로그다. 이건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다. 손으로 쓰고 외우고 숫자 계속 추론하고 기본적인 엑셀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요 기업 주가 한번 봅시다. ARM 제가 제일 좋아하죠. 5.1% 상승을 했습니다. $130. 테슬라 2.48 상승. 엔비디아 0.88. 그래 $900를 넘겼는데 생각보다도 확 튀어오르진 않았다. 좀 아쉬운 게 엔비디아다. 다음에 AMD는 1.2. AMD 엔비디아의 치이니까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애플은 1.14. 인라인이 마이너스 0.7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63. 내일 마지막 한 발이 남았죠.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HBM하고 레거시 상품으로 나눌 건데 지금 삼성전자는 HBM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근데 가격을 낮춰야 되죠. 낮추고 이제 엔비디아도 Q를 늘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얘들이 P와 Q를 언제 늘리고 줄일지를 너무 잘하는 게 엔비디아죠. 이게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고 레거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낸드와 DRAM 가격 수익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TSMC는 플러스 1.73, 비트코인은 2.31, 다시 살짝 올라왔는데 65,968달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매일 리포트를 참 많이 읽는데 어느 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AI의 독이 될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분이 글을 쓰셨어요. 연준이 지금 굉장히 긴축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긴축적인 기조 때문에 AI가 올랐다. 쉽게 표현하면 돈이 갈 데가 없었고 AI로 유일하게 돈이 가게 만들었다. 긴축을 하니까 채권으로도 돈이 안 가고 뭐 부동산으로도 돈이 안 가고 돈이 긴축으로 가다가 성장력과 수익성이 담보된 AI로 돈이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탠스가 반대로 느긋하게 통화 완화적으로 갔을 때는 과연 AI로 돈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는 아니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분의 생각이 저는 독특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한 면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설적으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미국 IT, 지금 AI 시장으로 돈이 쏠리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등은 TSMC 실적 서프라이즈부터 시작되었으나 폭발력을 배가시킨 것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다. 굉장히 매파적, 돈을 긴축하는 매파적 스탠스가 AI를 올리는 원인이다. 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AI 상승제의 촉매제가 됐을까? 견조한 미국 고용지표 및 예상보다 높았던 물가 상승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미국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난 12월부터 크게 하락을 했다. 이런 매파적 이벤트가 기타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낮추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장을 담보로 한 인공지능 산업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이 크게 상승하는 쪽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포인트다. 조기 금리 인하 확률 하락에 미국 장기채 ETF로 자금 유입 강도가 지난해 12월부터 크게 약화됐으며 돈이 채권으로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기업 경기 회복 기대에 12월 상승했던 산업재 소재 등도 강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또한 달러 강세는 미국 자산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IT 쪽으로 돈을 몰고 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역설적이지만 인정을 한다면 반대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연준이 만약에 돈을 푸는 입장 변화가 났을 때 AI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반대적으로 추론도 해봐야 되는 거죠. 연준이 완화적 스탠스를 보일 경우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융환경 변화로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 수요가 확대되며 인공지능 산업으로 자금 이입이 연초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버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AI 서비스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AI 버블에 대한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어도비나 스노우플레이크 등 AI 서비스 기업들이 현재 시장 기대치만큼 실적 성장이 어려울 거라고 밝혀지며 실적 발표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지금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다. 저는 이게 셀인 메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이 숫자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셀인 메이다. 5월 이후부터는 조심을 해야 한다. 아직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올 여름 지나서부터는 주식시장을 팔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 애널리스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더 했는데 과거 경기 침체가 동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하는데 1998년하고 2002년 두 번, 지금 세 번째 들어갔는데 이때 주식시장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금리 인하 시작 전 6개월 동안 수익률 1위를 기록했던 섹터는 2019년을 제외하고 금리 인하가 진행 동안 수익률 상위 5개 섹터에 포함되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 전 6개월 동안 1등을 했던 게 IT나 AI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에는 그들이 상위 섹터 5개에 들지 못했다는 역설적인 상황. 이 상황이 저는 올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일단 2분기 5월까지는 누리고 그 다음에는 좀 줄이자. 이런 게 저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논리와 애널리스트 자료가 있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많이 도움을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95년 금리 인하 전에 IT 섹터가 1등이었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후에는 IT 섹터가 꼴등을 하는 모습. 금리 인하 기간 동안에 IT가 꼴등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났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저녁 내내 미국 FOMC 발표 내용만 바라본 아침이었다. 상당히 파웰은 정치적이었으며 바이든 정부를 살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많은 이번 달 FOMC로 평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미친놈처럼 온갖 자료를 막 쏟아냈죠. 이겨야 되니까 상당히 재밌는 선거인데, 결국 경제는 정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의 몸부림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시장이 일단 안도했으나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었다고 봐야 된다. 뭔가 향후 걱정과 생각이 많은 하루였다. 생각이. 엔비디아 FOMC가 2개의 큰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은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죠. 네, 금요일 날이고 우리나라는 21일 날이니까 우리나라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네요. 마이크론 한 발이 시장 기대치에 적중한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뚫고 8만 전자를 향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저는 8만 전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해서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도 방어를 잘했다. 단기적으로 삼성의 반격은 하이닉스의 고통이지만 길게 보면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둘 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그동안 SK하이닉스를 롱 매수로 잡고 삼성전자를 숏으로 잡는 전략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 수혜주를 이제 반대로 엎을 때인데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수혜주를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삼성전자 HBM 관련주는 거의 다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전공정 반도체를 쌓고 만드는데 전공정 기업들이 워낙 바닥이었고 랜드가 아주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서면은 그 정도의 수익은 볼 수 있을 것 같다. 반대로 레거시, 즉 일반 범용 D램이나 낸드의 가격 반등과 물량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일 마이크론에서 이걸 보여준다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1분기 실적이. 지금 미리 1분기 실적을 예측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IPS, 원익 IPS, 제우스, 코미코, 엑시콘, 가오칩스 등 좀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일단 튀어 올라왔죠. 그 연속성의 의문은 드는데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떠오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빨리 수혜주를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 HBM 서프라이 체인인데 삼성전자 ASMT, 도쿄 일렉트로닉,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주로 이런 종목들을 KLA, 도쿄 일렉트로닉 이런 종목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주가 SK 하이닉스처럼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씩은 골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STI 좋아 보입니다. 리플로우 장비, 오로스 테크놀로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제우스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제우스, 그다음 쭉 나가 파크 시스템스, 넥스틴, 테스, 미코, PSK 홀딩스, 한비한테는 이미 올랐을 건데 거 냅두고 프로텍, 그다음 이오 테크닉스, 인텍 플러스 이 정도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꼭 이거 깨끗이 잘라 붙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런 것들을 잘해주는데 저희 카페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 넘쳐납니다. 네. 자, 오늘은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물론 시장이 굉장히 안정된 거 좋은 건 많은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삼성전자는 정말 8만 전으로 갈 것인가.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생각이 참 많아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포모에 시달리신 분은 다 올라가는 내가 올라가신 분들,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면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승낙해 드립니다. 유료 카페니까 깊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나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GTC에서 좀 실망했는데 FOMC는 성공. 내일 마지막 한 방 남은 마이크론도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관련 서프라이 체인을 주로 보자. 이것저것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밸류업도 살 수 없고 뭐 그렇죠. 뭐 그다음에 전력기기도 살 수 없고 전력기기는 제가 뭐 재롱전기 하나만 사도 된다. 다음에 뭐 밸류업에서는 하나은행만 하나 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똑똑 쪼개 있으면 그런 종목들만 가져가고 AI, 반도체 이쪽으로 집중해서 승부를 내야 되죠. 네, 즐거운 하루, 멋진 하루, 목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